네, 안녕하세요. 만은쌤입니다. 오늘은 4강 1형식부터 3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자동사와 2형식 자동사, 그리고 3형식의 타동사에 대한 특징과 종류 같은 걸 알아보고요.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어떻게 되고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독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형식 자동사의 특징인데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즉 목적어가 필요 없고 명사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보어도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동사는 1형식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1형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구나. 그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수식어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부사 같은 것들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was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뒤에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식하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1형식이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먼저 해석합니다. 나는 있다, 이렇게. 비동사가 1형식일 때 해석은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있었다, 응급실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선 have이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should go도 동사네요. 물론 go away가 수거처럼 같이 동사이긴 하지만 away는 부사니까 일단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앞에 문장에서 종속절 before로 시작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종속절이 있고, 뒤에는 you should go라는 주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끊겠습니다. 종속절에도 actually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겠지만 먼저 1형식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부사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가야만 한다. 이번엔 부사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너는 멀리 가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ctually의 뜻을 넣고 away의 뜻을 넣었을 때 해석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실제로 해석을 못하거나 해석의 방향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력이 좀 더 쌓이면 부사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품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을 닦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와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부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토크가 동사고요. 뒤에 전치사 to가 나왔으니까 가로를 치는데, 이번에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또 나왔으니까 마음에서 가로를 닫고 다시 한번 about에서 전치사를 칩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말한다, 나의 엄마에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치사가 두 개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전치사를 먼저 앞으로 꾸며주고요. 뒤에 있는 전치사도 다시 한번 앞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나는 말한다, 나의 엄마에게, 그에 대해서. 물론 이 해석이 굉장히 짧아서 나는 그에 대해서 나의 엄마에게 말한다, 과거로 하면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어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헷갈리는 문장 구조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1형식인 것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re are가 쓰여 있는데요. there라는 동사고 뒤에 주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형식 문장이라고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이 나왔으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해석을 뒤에서부터 해서 맨 뒤에 있는 이 가로부터 해석을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명구보다는 명사인 맨이 띵을 가지고 해석을 완성시키고 나서 나중에 꾸며주듯이 해석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 세계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n이라고 해서 꼭 안에, 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그냥 이 띵을 꾸며준다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 세계엔. 네, 이런 식으로 1형식의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종류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써있는 1형식 동사들은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동태라는 문장의 구조를 배우게 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요. 가끔 문법 문제 나왔을 때도 이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형식 자동사의 특징과 종류인데요. 2형식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의 어수는 일단 주어 동사 보호고요. 이 보호 자리에
명사라든지 형용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명사는 동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 상황, 성격 등을 나타냅니다. 이 동격이라 하는 것은 이 주어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형용사는 주어에 대한 느낌을 줍니다. 성질이나 상태, 상황 같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써있는 이 전면구 같은 경우는 보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보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저는 보호의 느낌을 조금 더 주면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 위에 보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상태랑 굉장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보호처럼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석은 동사 다음에 전면구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형식처럼 해석을 끊어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is a doctor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is가 동사고요. 닥터는 명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죠. 그러면 닥터가 명사니까 주어랑 뭐다?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고 의사가 그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동격이니까. 그럼 옆에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옆에는 뭔가 좀 길고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인데요. 일단 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를 보면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관사가 나왔죠. 관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올 거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보어이고 그리고 주어랑 동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전치사 in이 있습니다. 이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 이 중간에 있는 단어들이 좀 많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비클이 명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클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은 꽤 잘못된 통신 수단이다. 플러드 같은 경우는 잘못된 혹은 오류가 있는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클도 차량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냥 여기서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꽤 잘못된 통신 수단이다.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뒤에서 꾸미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그는 의사이다 라는 동격과 그것은 어떠한 수단이다 라는 동격의 말투는 똑같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해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 is kind. 여기에서 kind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 그는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옆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옆에 문장을 보면 또 길죠. 길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또 동사가 비동사고, 그러면 이 형식일 가능성이 큰데 glad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도 주어의 성질을 나타내겠구나. that은 접속사니까 끊겠습니다. 그러면 종속절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has opened가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쁘다. 그럼 기쁘다 했으니까 왜 기쁜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기쁜지에 대해서는 이 that 이하의 종속절이 알려줄 겁니다. 새로운 선로가 개통돼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쁘다. 새로운 선로가 개통돼서. 여기서도 중심은 we are glad까지가 중심이고요. 뒤에 있는 수식어구는 그냥 glad만 꾸며주면 되니까 단어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is라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해석은 주어, 동사, 보어처럼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일형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형식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있다, 방 안에. 그래서 상황 같은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방 안에 있는 상황이야. He is at the risk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전에는 비동사를 위주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감각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각동사의 종류에는 look, seem, feel, smell, sound, tast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동사들은 2형식 뿐만 아니라 3형식이나 5형식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들도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2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오겠죠.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랑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형용사는 수식어구,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로서 상황이나 상태, 성질을 얘기하고요. 명사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동격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명사를 썼을 때는 like라는 전치사를 쓰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like가 없으면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돼서 3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like가 있으면 얘네들은 2형식이구나, 주어랑 동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t looks good입니다. 여기서 looks가 동사고요. good이 형용사로서 보어죠. 그래서 이 형용사는 똑같이 it을 수식해 줍니다. 그것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상태다, 이런 느낌이 되죠.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좀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문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in을 가로치고요. 룩이 보이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 룩은 다시 동사를 칩니다. 부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위에 있던 문장과 똑같죠. 주어, 동사, 형용사, 보호. 그럼 말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볼유네이블이나 헬플레스는 앞에 있는 캐릭터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캐릭터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캐릭터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런 식으로 부사는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보어에 대한 중심을 잡아두고 그 다음 부사는 약간 던진다고 할까요? 약간 버리듯이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이제 sim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 like가 있죠. 그러면 like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동사라고 생각하고 뒤에 보호로서 명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왔고요. 이 명사는 당연히 또 주어랑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동격으로서. 그러면 seem like가 있긴 하지만 해석을 아까 말했던 비동사랑 똑같이 그냥 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형식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어랑 동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밑에 문장도 보겠습니다. 이 문장도 좀 더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may부터 동사기 때문에 쭉 보면 like까지 동사. 그럼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치가 뭐지? 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다. 보호자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because가 접속사니까 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will pay가 동사입니다. it은 당연히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인 이것과 보어인 나쁜 거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것이 나쁜 거래고 나쁜 거래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쁜 거래다. 원래는 이건데 부정어니까 이것은 나쁜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because 절은 앞을 수식하면 됩니다. 왜 나쁜 거래가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불할 거기 때문이야. 조만간, soon.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닌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야. 조만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되시고 계시죠?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품사랑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형식 동사는요. 상태 유지동사와 상태 변화동사입니다. 상태 유지동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인데요. 비동사 또는 remain, lie, keep, sta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도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형용사나 명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형용사만 쓴 이유는 형용사로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뭐한 채로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태 유지동사입니다. 명사가 나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격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이러한 뜻 remain 남아있다, lie 놓여있다, keep 유지하다, stay 머물다 이러한 뜻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동격인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다라는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느낌을 많이 주면서 해석합니다. 한번 문장 속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stay라는 동사가 있고요. come이라는 보어가 나왔습니다.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그는 차분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stay라는 상태 유지동사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 있다? 차분한 상태로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lie라는 동사가 있고요.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가로를 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여기 시제가 잠깐 안 맞네요. overnight은 약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로가 bed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움직임 없이 누워 있다. 침대 위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움직임 없는 상태로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움직임 없이 있다. 이렇게 있다만 해석해도 해석은 됩니다. 다음은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들은 be, become, get, grow, come, go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특징은 전부 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한다. 그래서 상태 변화 동사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에서 중요한 점은 뒤에 pp가 나오면, 과거 분사가 나오면 전부 다 수동태가 됩니다. 대부분 학교나 문법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면 수동태다 또는 become이나 get까지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pp, become pp, get pp 이렇게 수동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grow pp, come pp, go pp, turn pp 이런 것도 수동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tur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d라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분사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체크하지 않고 by가 전치사니까 가로를 쳐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 해석을 만약 한다고 치면 그 차는 움직여져서 돌았다. 전기에 의해서. 약간 해석이 이상하죠. 다시 그 차는 돌았다. 움직여져서 전기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turn 뒤에 pp까지가 동사고 해석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turn의 뜻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만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움직여진다.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좀 더 외워놓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 삼형식의 타동사의 특징인데요. 타동사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삼형식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해석이 대부분 을르에게로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네, 이 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장을 대부분 삼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will, buy가 동사고요. ca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차를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 됩니다. 밑에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문장은 보면 보자마자 뭔가 길고 약간 겁도 나고 그러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 삼형식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some of에서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는 동사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쭉 가다 보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네, 끊습니다. 그 다음 뒤를 보니까 containe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다른 전치사나 동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문장은. 그럼 잘 보면은 또 some of 여기가 주어고요. include가 동사, document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러면 크게 보면 그냥 주동사 목적어 똑같은 삼형식입니다. 단어만 좀 더 많아져서 추가된 것 뿐이지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일의 몇몇은, 이거는 물론 some of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해석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메일은 페이롤 체크와 다른 다큐멘트를 포함한다. 페이롤 체크라는 것은 수표 책자 같은 걸 얘기하고요. 다른 문서, 다큐멘트는 문서니까 다른 문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만약 단어를 모를 때도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셔서 몇몇 메일은 어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접속사, 종속절은 앞을 꾸미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문서냐? 바로 개인적인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포함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몇몇 메일은 페이롤 체크와 다른 문서들을 포함한다. 개인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삼형식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데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명사절이 나온다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특정한 동사들 뒤에는 문장으로서 목적어를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사의 종류에는 say랑 no랑 mean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외우실 때는 그냥 쭉 종류만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전부 다 that을 넣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몇 달 뒤에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얘네 동사 뒤에는 절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해석을 또는 구조를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hope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that이 나왔죠. 접수니까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l join이라는 동사가 나와서 동그라미를 치고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는 희망한다. 뭘? 너희 모두가 우리에게 가입하는 걸. 이 신나는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장 구조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hope 뒤에 명사 하나, 목적어 하나 이런 식으로 달랑 하나 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그냥 앞으로 이어주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희망한다. 너희 모두가 우리에게 가입하기를. 이 신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재밌는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exciting은 편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꼭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